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는데요. 군사 내 조선업계와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군산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입니다. 수년째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25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본사에서 3,000명 감원과 대대적인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 뭐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곧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군산에 5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있는 울산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근히 버텨온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은 울산이 중앙이라고 본다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부터 어려워지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지역 상인들 역시 구조조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이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되니까 다 우려하겠죠.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군산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년 뒤 도지사 선거에 내세울 후보는 물론 지방의원의 추가 영입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당이 경쟁력 있는 도지사 후보를 내세울 거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하진 지사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2018년에는 도지사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국민의당에서 제가 안 나간다고 해서 또 후보를 안 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잘 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 지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지방의원 영입에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15개 지방의회 가운데 국민의당은 군산시 의회와 김제시 의회 등 두 곳에서 제1당이 됐고 나머지 13개는 더민주가 제1당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의 추가 영입에 나서기로 했고 더민주는 추가 탈당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도 지역구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야 통합시로서 전주가 허리를 펴고 전진할 수 있거든요. 완주 국민의 어떤 그 자발적인 의사나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합론을 꺼내는 것은 좀 불행한 사태를 자꾸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3당 체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기싸움이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체벌의 대안으로 각 학교에 도입된 상벌점제가 올해부터 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 지도 방법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 중학교는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없애고 대신 학교 자치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급별로 자치위원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평가합니다. 자연스레 학생이 학생을 통제하는 선도부가 사라졌고 여러 갈등 상황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다 보니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벌점제 때보다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니까 더 자신들이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훨씬 나아졌던 것 같아요. 체벌의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는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동안 2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벌점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비교육적인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상벌점제는 매우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겉표면으로 수동적으로만 따르게 만드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자료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벌점제가 심리적 체벌이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상벌점제를 대체할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상벌점제를 폐지했지만 이를 대체할 학생 지도 방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네, 땅콩은 흔히 간식으로 먹는데요.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풍부한 땅콩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이 땅콩은 새싹을 틔워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어두운 온실에서 콩나물과 비슷한 싹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콩에서 싹이 자라는 겁니다. 이 땅콩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팔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연구 결과 신팔광 땅콩에는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기존 땅콩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콩나물보다 비린맛도 덜합니다. 콩나물보다는 씹히는 식감이나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싹을 틔우면 영양 성분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항암과 대사성 질환, 노화지연, 미백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 때보다 100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레스베라톨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시켜 다양한 기능성 땅콩 식품과 식이약 소재 등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팔광의 수확량이 기존 땅콩보다 2배 이상 높아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개방해온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 4곳을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해 교통 혼잡 지역인 서부신시가지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선호송동 노송천 주차장도 유료 운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7.6도, 전주도 26.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내일 전북의 대기 수준은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 최고 30mm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